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옮겼습니다. 글로벌 냉장온도 관리 제도 동향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자, 순서는 문제 제기, 글로벌 냉장온도 관리 동향과 결론, 개선 방안 순입니다. 일반적인 식품 오염은요, 주로 세균에 의한 발생입니다. 90%이고요. 나머지가 바이러스, 화학물질, 기생충 등등인데요. 이 중에 가장 온도가 민감한 것은 바로 이 세균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넘어가네요. 네, 이 세균은 식품에서도 자랄 뿐만 아니라 온도라든지 이런 6가지 요인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제 바이러스, 화학물질들은 식품에서 뭐 자라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뭐 성장률이 바뀌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균, 식품 오염의 90%를 차지하는 세균의 컨트롤이 가장 이 온도 관리의 핵심이 되겠고요. 이 세균의 16가지 필수 성장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온도 그리고 시간이 되겠습니다. 온도도 5에서 60도씨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안에 온도 5에서 60도씨 사이에서 엄청난 속도의 그런 증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5에서 60도씨 사이에서는 세균의 증식이 일어나고 반면 60도씨 이상이거나 또는 이제 온장이거나 5도씨 이하의 냉장일 때는 그 성장 속도가 급격히 줍니다. 거의 자라지 않는 수준까지 굉장히 낮은 그런 성장 속도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현행 식품공정상의 보존 및 유통 냉장온도 개정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술적인 측면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또 위해 세균, 이런 미생물학적 위해로부터 식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학적 온도 관리 기준, 냉장 온도 관리 기준을 10도씨가 아닌 5도씨로 낮추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미국의 USDA 자료에 따르면 리스테리아균, 이런 이제 냉장고에서 잘 자라는 저온균의 경우에 최근에 뭐 팽이버섯에서도 발생하고 여러 사망자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 10도씨에서도 이런 저온균, 리스테리아균은 잘 자랍니다. 그래서 10도씨가 아닌 더 낮은 온도, 5도씨라든지 그 이하의 온도로 냉장 온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볼 때 국가별로 이런 유통, 보존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출입에 있어서 무역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별 보존, 유통 온도에 대한 통일, 표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냉장 온도가 높은 경우에 식품의 변질, 부패, 그리고 음식물 폐기 발생이 늘어나게 됩니다. 식품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경제적 측면의 배경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지구 온난화 뭐 이런 문제 등으로 식중독 발생이 최근에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냉장 온도 관리로 충분히 감소 내지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소비 기한이 도입됩니다. 그 경우에 각 식품별로 정확한 정해진 유통 온도가 미리 설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 기한이 과학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 온도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소비 기한은 설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냉장 온도 기준의 설정 및 관리가 필요하고요. 최근에 코비드-19이라든지 안산 유치원의 장출혈성 대장균 이런 식중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식품의 보존, 유통, 냉장 온도를 조금 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온도가 개정이 되면 수출입에서 국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관련 품목의 햇서 모델 개발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잠재적인 유해 식품을 각 선진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경우에 이런 잠재적 유해 식품의 경우에 5도씨 또는 4도씨 또는 8도씨 이렇게 1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그 식품공정에서 보면 유통 냉장 온도가 식품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종합적 개선 필요성도 있고 또 식품의 유형별로 이런 pH라든지 수분 활성도 이런 조성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냉장 온도 기준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비용 편익 분석, 조금 전에 박지환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 그리고 산업계 영향 분석, 주요 외국의 냉장 온도 관리 현황 조사 이런 것들을 다 바탕으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콜드 체인인 푸드 체인인데요. 사실 저는 푸드 체인을 보시면 농, 수, 임, 축산물 이 식품의 원료의 생산부터 수확, 저장, 가공 처리, 유통, 판매, 조리, 섭취까지 이것이 이제 일련의 과정이 푸드 체인인데 이 푸드 체인은 바로 푸드 체인, 콜드 체인인 푸드 체인이 아니라 푸드 체인 is equal to 콜드 체인. 콜드 체인과 푸드 체인은 같다. 콜드 체인이 없는 푸드 체인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 생산 수확부터 저장하고 유통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보시면 다 냉장 보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요. 자, 콜드 체인이 활용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 것이 위쪽에 있고요.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그런 이제 원료 농수축산물들은 아래쪽에 있는데 모두 다 콜드 체인이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온도를 보시면 0에서 3도씨, 0에서 15도씨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이런 콜드 체인이 모든 사회 이런 푸드 체인 영역에서 또는 푸드 체인뿐 아니죠. 의약품이라든지 연관 산업, 사람의 건강과 관계된 그런 산업에서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깊숙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냉장고의 크기라든지 이런 냉장차의 대수라든지 이런 게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냉장 온도 관리를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식품공정상 일반 가공식품은 실온은 1에서 37도씨, 상온은 15에서 25도씨, 냉장은 0에서 10도씨, 냉동은 영하 18도씨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일반 가공식품의 온도와 같은데 일부 식품에 한해서 좀 다른 온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신선 편의식품 및 훈제 연어는 5도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염수로 냉동된 통조림 제품 영하 9도, 얼음류 영하 10도, 그리고 여기 식육 보시면 가금류 포장 제품은 영하 2에서 5도씨 이렇게 또 식용량은 가능한 한 0에서 15 이렇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코덱스를 보시면 냉장 계란은 5도씨, 즉석 섭취 식품 레디 투 잇 푸드는 6도씨, 그리고 2시간 내 중심 온도 10도씨 이하로 냉각을 해야 되고 식품의 중심부 온도나 또는 조리 안 된 동물성 식재료는 1에서 4도씨가 유지돼야 됩니다. 자, EU의 경우에도 이제 국가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신선 채소는 1에서 3, 가공식품 5도씨 이하, 외식, 냉장식품 5도씨, chilled bone meat 4도씨 이하 이렇게 또 히칠 프리 패키지드 푸드는 5도씨 이하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 빨간색들이 되게 10도보다 낮은 그런 온도들이 되는데요. 자, 마지막 냉장식품 전체적인 냉장식품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10도씨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요. 캐나다는 4도씨 이하, 미국은 5도씨, 영국은 8도씨, 호주는 5도씨 이하. 그리고 식품별로 포텐셜리 해자더스 푸드, 잠재적 위험 식품을 중심으로 5도씨라든지 또 중국조차도 이렇게 다양한 이제 위험한 식품에 대해서 다양한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글로벌 냉장 온도 기준을 좀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영국에 보시면 4, 7 뭐 이렇게 쭉 8도씨까지 가고 미국도 7도, 4도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캐나다도 4도씨 이렇게 뭐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온도로 냉장식품을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온도 관리 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보시면 미 FDA의 자료를 보시면 이제 리스테리아가 굉장히 큰 골칫거리인데요. 5도씨에 보관한다면 7도씨가 아니고 10도씨도 아니고 더 낮은 온도에 보관한다면 훨씬 더 많은 리스테리아증 발병 건수나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미 FDA의 보고도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역시 10도씨 냉장 온도 규정을 점차 5도씨로 낮출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0도씨에서는 이렇게 많은 균으로 자라는데 5도씨에서는 3일이 지나도 그렇게 균수가 늘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보고를 했고, 제가 2007년도에 했던 연구인데요. 10도씨에 보관될 경우에 유통기한들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5가지 식품을 썼고요. 13일, 두부, 어묵은 23일, 뭐 김밥은 하루 반 정도 이렇게 10도씨 보관된다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유지가 되는데 7도씨 또는 5도씨에 보관이 된다면 이렇게 유통기한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연구 결과였고 그 데이터들 실험 결과인데요. 이렇게 5도, 7도, 10도가 될수록 이제 균수가 좀 덜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활용해서 유통기한을 설정을 했고요. 제가 건의를 한 것인데 이제 냉장 보관 온도를 저는 13년 전에 제안한 것인데요.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냉장식품을 일환으로 장기적으로 5도씨로 가야 된다 하고 그 당시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제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13년 동안 적용이 안 되고 요번에 또 한번 건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에도 많은 나라에서 또는 우리나라의 다른 법들에서 보관 온도를 5도씨로 설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예로 들었었고, 만약에 5도씨에 바로 못 간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서 바로 가기 어렵다면 이안으로 당시에 7도씨를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적 방안. 그렇지만 10도씨에서 7도씨, 7도씨 뭐 중간 정도 되는 온도이지만 뭐 비용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했지만 정부 정책의 혼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문제로 둘 다 그 당시에 채택이 되지 못했고 오늘 다시 5도씨 일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최근의 실태 조사인데요.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의 조사를 보시면 냉장고의 온도 조사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온도가 20도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최저 온도가 5도씨 정도에 뭐 도달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실태 또 10도씨를 초과한 그런 냉장 식품도 많이 보였고요. 자, 박경진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식중독 사고 발생 추정과 사회경제적 손실 분석 연구인데요. 냉장 온도를 5도씨로 낮춘 식품을 50% 정도 증가시키면 식중독 발생은 28% 감소한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춘다면 많은 이런 식중독 발생 예방에 편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연구인데요. 2017년 정명석 교수의 연구인데요. 온도관리 식품으로 이런 식육, 세절육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벌써 3년 전 보고인데 그 사이에 이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내려가게 됐고요. 우유, 생크림 함유, 생식용 굴에 대한 온도 관리, 10도씨가 아니라 더 낮은 온도 이런 것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외국에서는 잠재적 위해 식품, 포텐셜리 해자드 푸드를 정해서 특별히 더 낮은 온도, 일반 식품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PHF인데요. 이것을 정한 기준은 감염 또는 독성 미생물이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식품. 클로스트림
보툴라이넘의 독소 생산 및 증식이 가능한 식품, 신선 계란에서 살모넬라가 자랄 수 있는 식품, 또 거기에다가 생 또는 열 처리한 동물성 식품, 또 새싹, 자른 멜론, 뭐 이런 이제 것들을 잠재적 위험 식품으로 봤고요. 호주에서는 생 또는 가열한 식육, 유가공 제품, 수산식품, 새싹, 손질된 과일, 쌀밥이나 뭐 가열된 파스타 이런 것들, 샌드위치, 피자, 라이스롤 이런 것을 잠재적 위험 식품으로 봤습니다. 자, 캐나다에서는요, 병원성 세균의 성장이나 독소의 생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을 이야기했고요. 자, pH가 4.6 이하 또는 워터 액티비티 수분 활성도 0.85 이하의 식품은 포함하지 않는 그 이상의 식품만 해당이 됐는데, 우유, 유제품, 계란, 식육, 가공류, 생선 이런 것들을 캐나다에서는 잠재적 위해 식품으로 봤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온도 관리 식품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런 연성 치즈, 그리고 pH 4.5 이상의 유제품, 가열 처리한 식육, 훈연 또는 염지한 생선, 채소 샐러드, 즉석 섭취식품, 피자, 소세지롤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과 개선 방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채팅방에서도 올라왔었는데요. 냉장 온도 관리 강화가 필요한 분목을 어떻게 설정을 했느냐, 그 기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자, 우선 온도에 민감한 식품을 21개 품목으로 저희가 도출을 했습니다. 두부 및 가공 두부, 우유류부터 비가열 주스 쭉 해서 냉장 스프까지 이 21가지가 이제 온도에 민감한 식품입니다. 자, 이 중에서 5도씨 이하 지정이 완료된 4가지 품목은 제외했습니다. 액란 제품, 새싹 채소 샐러드, 신선 편의, 그리고 분쇄육과 포장육은 벌써 온도 지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10도씨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이어야 됩니다. 저희가 건의했던 것은 생식용 굴이나 식용란은 식품 원재료이기 때문에 제외했고, 또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은 온도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뭐 3일,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온도를 10도에서 5도 낮춘다고 해도 크게 편익이 없습니다. 한 달, 2달짜리를 뭐 2달, 석 달, 넉 달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식품 3가지를 뺐고요. 미생물이 증식 가능해야 합니다. 미생물 증식이 어려운 식품이나 또는 뭐 발효식품, 원래 균이 있는 식품, 이런 것들은 제외했고요. 김치나 장류나 이제 미생물 증식이 어렵기 때문에 제외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것이 8가지 품목이었는데, 그 중에 시장 규모가 좀 작은, 아직은 시장 형성이 되지 않은 1,000억 원보다도 더 적은 이런 4가지, 이제 뭐 내장이라든지 이런 식육 가공품 중에 부산물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냉장죽, 냉장 드레싱이나 냉장 소스, 냉장 스프 이런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 급한 그런 저온관리식품은 아니다. 이건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한 뒤에 건의를 하자. 그래서 2차 저온관리식품을 뽑았고, 자, 시장 규모가 크고 이제 살아남은 21개 중에 이 4가지 두부, 가공 두부, 우유류, 비가열 주스, 냉장면류 이 4가지를 저희가 1차적인 우선 저온관리식품으로 보고 이제 5도씨 관리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두 번째 발표 박재환 교수님이 했던 비용 편익 분석이 실시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걸 먼저 소개해 드리고 두 번째 발표가 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이 부분 때문에 순서가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비용 편익 아까 박재환 교수님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가열 주스나 냉장 면류, 두부 및 가공 두부, 우유류는 이제 BC 레이쇼가 1 이상이고 클수록 편익이 크기 때문에 도입하면 이익이 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가열 주스가 가장 온도 관리가 필요하고 이익이 가장 큰 그런 식품이 되겠고요. 냉장 면류, 생면, 두부, 우유도 도입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합니다. 자, 이것이 우선적으로 5도씨로 낮춰진 후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호응이 크고
이익이 큰 것이 증명이 된다면 2단계로 식육 가공품 부산물, 냉장죽, 냉장 드레싱 소스, 냉장 스프도 5도씨 관리로 또 제한이 될 것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김치의 경우에 요즘 뭐 이런 뭐 안전성 논란보다는 산막 혐오 같은 그런 변폐, 품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미생물 품질. 그래서 10도씨보다는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관리를 해야 이런 이제 부패, 김치의 부패, 산막 혐오의 정식 변폐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김치도 저희가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합리적 냉장온도 관리 방안으로서 제가 13년 전에 건의했던 일안대로 현행 10도씨에서 5도씨로 일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현재 5도씨 냉장 보관 원칙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 대비 편익이 큽니다. 이런 이제 저온균, 리스테리아균 이런 것들 발생을 감소할 수 있고요. 또 유통기한이 연장이 되고 물론 소비기한도 도입되지만 음식 폐기물이 감소될 것이고요. 또 기업은 폐기를 감소시키고 오랫동안 팔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인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이한기 부회장님 소비자연맹의 실태조사를 보시면 소비자의 56%가 냉장온도 하향 조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로 제가 이 건의안을 내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전체적으로 5도씨 일괄 하향이 아직 우리 식품 산업이나 유통 환경이 준비가 안 됐다면 아까 제가 건의했던 1차 저온관리 식품 4가지를 우선 지정으로 해서 단계별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안으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냉장 면류, 생면, 비살균 주스, 두부 가공식품, 우유류 4가지 품목을 제안했고요. 2단계로 식육 가공품, 냉장죽, 냉장 드레싱 소스, 스프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종합 토의 그리고 전체적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